자, 이제 1강입니다. 자, 먼저 실라버스 계획표를 잠시 보시면 저 모두 몇 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6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이번 달 3번 들어오고 다음 달 3번 들어와요. 3번 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언제 몇 장을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저는 단 한 번도 이 계획표를 어긋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정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날 뭐 집안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언제 빠지게 됐다라고 할 때는 거기 일정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대로 진행이 되니까 자, 오늘은 몇 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몇 장이요? 3장까지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는데 강의의 그 시간 배열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장 안에 숨어있는 변화율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첫 장이라서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타임 수는 2타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번 타임하고 2타임까지 가고 3타임 앞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2장. 2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경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학교에서는 경제사라고 수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시는 뭐 아담 스미스, 뭐 케인즈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수업은 가장 짧게 끝나요. 얼마 안 됩니다. 짧아요, 굉장히. 그래서 일단 오늘은 1장부터 3장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 1장 바로 1장 수업 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펼쳐 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맨 상단에 있는 경제 생활이다라고 하는 그 파트를 목차로 안 치고요. 알짜 번호 옆에 있는 목차를 저는 목차로 칩니다. 자, 보시면 뭐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유재와 경제재. 사실 이제 늘 고민이에요. 5문제 내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될 필요 있겠는가? 자, 5문제 낼 때 이거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출제됐었느냐? 당연히 없겠지. 없어요, 출제. 앞으로 확률이 높으냐? 솔직히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것이 시험 문제가 가끔 보면요, 5문제 정도 내지만 1문제 정도는 안 냈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본 시작할 때는 해두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1장 수업은 2교시까지 넘나들면서 3교시 초반까지 가는 이유가 이 자체가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내용을 녹여놨기 때문에 조금 양은 많아요. 강좌 1장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의 강의 스타일을 좀 보시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강좌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재와 경제재라는 단어 나올 때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실 때 정말 명심하실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용어 나왔을 때 뜻풀이 먼저 보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그냥 글자 자체만 뚫어지게 보세요. 자유재, 경제재. 공통적으로 무슨 글자가 들어있습니까? 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재라는 단어를 쓰는 목적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함축할 때 쓸 수 있느냐? 쓸모만 있으면 재를 써요. 쓸모라는 게 있으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다고요? 재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재가 됐던 경제재가 됐던 쓸모가 있다. 자, 그러면 뭘 쓸 수 있다고요? 재를 쓸 수 있어요. 자, 분필 재입니까 아닙니까? 재예요. 왜? 저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쓸모 있는 도구죠. 쓸모 있으면 뭘 쓴다? 재를 씁니다. 그런데 재라는 단어를 좀 낯설을까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아마 이거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화 또는 서비스. 원래 서비스는 영어고 재화는 우리 단어인데 사실 재화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도 있지요. 근데 안 써요. 다 그냥 뭘 씁니까? 그냥 재화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재화를 쓰겠습니다. 서비스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단어도 있습니다. 뭡니까? 용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 써요. 대부분 뭘 씁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쓰는 재화 서비스를 한번 분류해 볼 텐데 쓸모 있는 걸 재라고 하는데 재에는 뭐와 뭐가 있다? 재화와 뭐가 있다? 서비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재화는 자, 여러분들 교재 지금 없어서 좀 그런데 교재는
눈으로 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흔히 무형이라고 합니까? 유형이라고 합니까? 유형. 유형의 재를 뭐라 부른다? 재화. 그런데 도대체 형태가 안 보여요. 자, 가장 좋은 사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서비스요? 교육 서비스. 자, 의사의 진료 서비스, 변호사의 변론 서비스 다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뭡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스승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뭘 많이 내느냐? 여러분들 은행이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은행 기업입니다. 기업은 돈 버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걔네는 뭘 해서 돈 벌어요? 물건 만들어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창출해요. 뭘 창출할까요? 자, 내가 돈이 모자라다. 은행 가서 뭐예요? 빌리잖아요. 뭐라 합니까? 대출. 그럼 대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받습니까? 이자 받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 대출 뭐를 생산한다, 제공한다고 합니까? 대출 재화입니까? 대출 서비스입니까? 서비스. 그래서 대출 서비스를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서비스에 해당돼요. 뭐 어쨌든 교재로 표현되는 유형,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의 무형, 각각을 재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재라고 부르고, 그래서 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면 재를 쓸 수 있다? 쓸모 있으면 재를 써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경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축이에요. 경제는 압축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절대 경제는 길지 않습니다. 경제는 해설 강의도 긴 건 강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경제는 짧아야 됩니다. 압축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요. 묻겠습니다. 당연히 쓸모 있으면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돈 받아야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쓸모를 내가 제공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묻겠습니다. 쓸모 있으면 무조건 돈 받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질문한 거예요. 묻겠습니다. 쓸모 있으면 그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느냐? 그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쓸모를 제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줘요? 돈 줄 때도 있겠지. 근데 꼭 주냐고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쓸모가 가격을 뭐 하느냐? 형성 결정하느냐? 다시 말해서 쓸모 있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당장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쓸모 있는 재 중에 아마 그거 이상 쓸모 있는 거 없을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없으면 여기서 호흡 못해요? 공기. 공기 이상 또는 과거의 깨끗한 물 이상 쓸모 있는 거 있나요? 햇빛, 공기, 과거. 제가 왜 과거라고 하는지 아시지? 지금은 분명히 뭐합니까? 사 먹잖아요. 과거의 깨끗한 물, 공기, 햇빛, 그거 이상 쓸모 더 있는 거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과거의 물 말고 지금의 이 생수는 사지만 과거의 물이나 공기나 햇빛을 돈 주고 삽니까? 쓸모가 엄청난데 돈 주고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물론 뭐 미래는 또 모르겠지. 미래는 뭐 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쓸모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쓸모가 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가격을 결정한다고 뭐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주는 질문은 도대체 뭐가 가격을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가격을 결정하느냐? 단순히 보면 쓸모만 있으면 가격을 결정하고 싶은데 벌써 아닌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공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쓸모 있다고 해서 가격 결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가격을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서 두 가지 추가 단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앞에 무슨 단어 있습니까? 자유. 뒤에 경제. 일단 첫날이라 어떻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지와 어디에 교재를 왔다 갔다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12쪽을 잠시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5문제 공부하는 수험생이에요. 제발 이 이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마세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걸 왜 봐요? 볼 필요 없어요, 정말요.
적어도 제가 강의에서 제 강의에서 빠질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 것만 잘해도 다 붙어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 보지 마세요, 제발. 시간이 남는다. 예, 보세요. 근데 그 시간은 뭐라고요? 국영사가 튼튼하냐 이 문제예요. 그럼 많이 보세요. 차라리 나 같으면 칠급하겠네. 근데 그렇지 않은 한 굳이 제가 언급 안 한 걸 뭘 봐요? 그럼 이런 질문 하겠죠. 선생님, 그럼 뭐하러 이렇게 좌우에 빽하게 썼느냐?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날리게 써서 요약판에서 책을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20문제 낸다면이야 좀 많이 하겠지. 탈락 5문제 내는데 제가 이걸 뭐 꼼꼼히 다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낼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언급하는 거 이외에는 굳이 안 봐도 돼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실패한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2쪽 맨 상단에 보시면 경제생활의 의미와 유형에 일가로 의미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직간접적으로 뭐를 치르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경제생활을 정의 내렸습니까? 대가.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명히 무엇을 지불할 때 쓴 단어다. 대가. 그럼 이런 개념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재란, 쓸모 있는 재로서 이걸 얻기 위해선 무엇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그런 걸 무슨 재라 한다. 경제재.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경제재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재. 그 다음에 지금 강의 듣는 거 경제재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재. 경제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수능에 2번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9급 쪽에선 이선지를 낼 만큼의 큰 위력은 없어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이라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어디 있다고만 얘기할게요. 16쪽 맨 상단 OX 문제 1번 보세요.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경제활동이다. O입니까? 옆에 보시면 X입니까? X. 그러면 풀이 설명을 보세요. 왜 그래요? 대가와 무관하니까. 자, 여러분들 인간의 활동 중에 정말 아름다운 활동이 봉사 내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부가 있죠. 저희하고 이제 오픈했을 때, 첫 그 개원했을 때 강남 캠퍼스에서 저는 딱 앞에서 봤어요. 제 실물을 봤는데 이거 뭐 빈말이 아니라 진짜 선하게 생겼어요. 누군지 아시죠? 션. 실제로 왔었어요. 학원에 와서 이제 어떤 이제 홍보차 왔었는데 진짜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뭐 그 사람 신문에 보니까 몇십억을 뭐 기부했다면서요. 인간의 아름다운 활동이지만 그분이 경제활동한 겁니까? 아니죠. 왜요? 경제활동은 뭐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가.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는 분명히 대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슨 활동이 아닙니까?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어쨌든 경제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가야만 쓸 수 있다. 대가. 자,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사실. 자, 경제재란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경제재란 쓸모 있는 재로서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다. 대가를. 이게 경제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옆에 있는 자유재는 뭐겠는가? 똑같은 재인데 한쪽은 대가를 주고받아요. 그럼 반대쪽은요?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에 자유라는 단어 이 free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자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슈거 프리처럼 설탕이 없다처럼 의미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없다. 다시 말해서 뭐요? 가격으로 말하면 공짜. 그래서 자유재는 분명히 쓸모는 엄청나지만 대가를 뭐하지 않기에 주고받지 않기에 공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재를 뭐라 부른다? 자유재라 한다. 그래서 이제 잠시 전에 언급한 것처럼 시험 문제는 공기가 제일 잘 나와요. 공기, 햇빛, 또 과거의란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 등은 쓸모는 엄청나지만 분명히 대가성이 없기에 공짜로 얻을 수 있기에 얘는 무슨 재라 부른다? 자유재라 부른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둘 다 쓸모 있는데 왜 얘는 대가를 주고받고 얘는 공짜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됩니다. 참고로 첫 시간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노트 15쪽을 보세요. 제가 왜 자료 분석 노트에 이 자료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료 2의 주제가 뭐예요?
아까 알짜 주제와 똑같은 자유재와 경제재죠. 근데 자료 1의 주제가 뭡니까? 희소성. 사실 1장 주제의 넘버원은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요걸 써보겠습니다. 희소성이란 단어를 써서 왜 경제재와 자유재가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뭐하겠다? 밝혀내겠다 이 뜻입니다. 다시 오시고, 자, 우리 희소성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뭐건데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할 수 있느냐?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소성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유사 개념이 나오면 늘 뭐 해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희소성과 늘 유사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이, 희자까지는 똑같아요. 희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귀성. 자, 둘 다 자유재와 경제재처럼 공통 글자를 잡아보면 뒤에 있는 성은 무슨 성향, 성질이니까 빼버리고요. 앞에 있는 희가 국어 한자어에 무슨 희겠습니까? 드물희입니다. 드물다는 게 뭐예요? 모자라다. 다른 말은 뭐예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게 희소성, 희귀성을 다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족인데 무슨 차이냐? 자, 교재 보면 오세요. 하여튼 첫 시간만 좀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어디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13쪽 상단의 오른쪽 보시면, 13쪽 상단의 오른쪽 보시면, 자, 뭐와 뭐에 대한 개념 정의 내놨습니까? 희소성과 뭐요? 희귀성. 자, 그대로 옮겨올게요. 희소성은 무슨 부족이요? 상대적 부족. 자,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상대적 부족이래요. 희귀성은요? 절대적 부족이라 나왔습니다. 자, 우선 둘 다 무엇인데? 부족인데, 둘 다 부족인데 하나는 상대적, 하나는 뭐요? 절대적. 자, 여러분들, 절대적이란 말과 상대적이란 말의 개념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영어 지금 수능에서 절대평가한다고 하죠. 절대평가가 뭐예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 가령 90점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만약 몇 등급이다? 1등급이다. 그럼 거기에 조건에 충족되면 전부 다 뭡니까? 다 1등급이지. 그죠? 무슨 평가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상대방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제가 몇 점 나온지 아무 관계 없어요. 나만 보는 거지. 내 점수만. 내 점수가 90 이상이냐 아니냐. 그죠? 그게 뭐예요?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은 자원 자체 양만 봐요. 그래서 부족하다. 뭐요? 절대적 부족. 다른 말로 뭐? 희귀성. 자, 상대평가는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 쉬운 거야. 이번에 6월 시험이 그랬습니다. 서울시 시험이 그 7급이 좀 그랬어요. 쉬웠어요, 사실. 아마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3월 달에 아시겠지만 7급 국사 문제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전환기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막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정말 쉬웠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상당수 친구들이 시험 점수 잘 본 거야. 처음에 기분이 좋았지. 왜? 쉬웠으니까. 나중에 맞춰보니까 쟤도 잘 보고 쟤 다 잘 봤어. 그러면 내가 잘 보긴 했지만 쟤보다 덜 잘 보면 난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자원의 양만 가지고 부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사람의 뭐까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까? 욕구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절대평가는 그냥 그것만 보는 것. 상대평가는 내 것만 봅니까? 남의 걸 다 같이 고려해서 보는 겁니까? 다 같이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제가 더 잘 보면 나 떨어진 거죠. 내가 아무리 못 봐도 제가 더 못 보면 내가 붙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 그러니까 상대는 혼자만 보는 겁니까? 다 함께 보는 겁니까? 함께. 절대는 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약간은 좀 부족해서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그게 제일 적절해요. 뭐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마 이제 영어 집중반에
김영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내미가 있어요. 결혼해서 이뻐요 일단.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도윤이 아빠, 또윤이 아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지난번에도 이제 학원에 놀러 왔는데 노는 날 왔는데 되게 이뻐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오래 못 간다. 제 딸이 그랬거든요. 진짜 어릴 때 7살까지는 아시겠지만 진짜 예쁜 거예요. 뭐든지 예뻐요. 뭐든지 예뻐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무한 이뻤는데 5학년부터 애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무서운 뭐를 거치면서 중2를 거치면서 무서웠습니다. 중2. 자,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특정 팬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하여튼 연예인 특정 또 여자 딸내미가 또 여자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특정 연예인에 뿅 가가지고 맨날 거의 사생팬 수준까지 돼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뭐. 일단.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아는 거랬거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마다 집에서 맨날 그걸 봐요. 뭘 보느냐? 우리 애가 첫 태어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애들 그림 그리면 아빠 엄마는 뭐라 합니까? 우리 애는 뭐예요? 예술가예요. 뭐 기가 막힌 거지 그림이. 남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최고잖아요 사실. 그림을 막 그려서 이제 아빠 엄마 얼굴 그려주겠죠. 근데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기 때문에 손발은 그리지도 않아요. 이제 뭐라고 하죠? 야, 나는 분명히 손발 다 팔 다 있는 몸뚱아리 있는데 왜 없냐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 눈높이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오로지 얼굴만 크게 그릴 뿐이지. 그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뭡니까? 최고 작품이지. 최근에 제가 형구쌤한테 느꼈다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애가 너무 이쁘대. 너무 잘났대. 내가 객관적으로는 아닌데 엄마 아빠 눈높이는 뭡니까? 뭐 최고의 애지 뭐.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진짜로요. 저희 쪽 집에 계신 분은 혈액형이 전형 혈액형 전문 얘기하면 큰일 나서 사실 특정 혈액형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제 형입니다. 아주 쿨해요. 이게 뭐 그림이냐? 휙 던져버려요. 근데 저는 전형적 O형이에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코팅 떠서 집에 갖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 딸의 어릴 적 그림이 달랑 몇 개겠습니까? 1개. 그냥 이것만 보는 거 한 개. 이건 무슨 성입니까? 희소성이요? 희귀성이요? 희귀성. 그러니까 희귀성을 논할 땐 이거 자체만 보시면 돼. 이걸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자체만 보면 되는 겁니다. 뭐요? 희귀성. 감히 제가 이분과 우리 딸 그림을 등가로 쳐보겠습니다. 이중섭 화가님의 유작이 한 점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일단 그냥 보면 희귀성이잖아. 우리 딸 그림도 희귀성은 마찬가지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뭐가 얘는 줘도 안 갔지만 이분의 그림은 달라고 난립니까? 이쪽 그림은 달라고 난리잖아요. 도대체 얘는 공짜도 준다고 그래도 안 받을 텐데 왜 이분의 그림은 똑같은 희귀성인데 엄청난 가치를 갖냐고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희소성이요. 따라서 희귀성을 논할 때는 무조건 자원의 양만 보면 돼요. 그 양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원의 양만 봅니까? 이걸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까? 다 같이 봐야 돼요. 가령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의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희귀성은 맞아요. 희귀한 겁니다. 자, 희소한가요? 자, 일단 자원의 양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그림을 원하는 사람 아빠밖에 없어요. 달랑. 그럼 아빠 욕구 한 명밖에 없어요. 채워줄 수 있잖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희소성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명이 원한다. 어떨까요? 2명이 원한다. 진짜예요 이거예요. 우리 딸내미 이제 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저한테 장인. 진짜 우리 딸 좋아합니다. 서로 싸웠다니까요 진짜. 장인이 갖는다 내가 간다. 진짜로요. 저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때.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한 점밖에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이 그림을 찢어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찢어서 어떻게 줘요?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주면 누구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이 딸 입장에선 만약에 지가 저작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사할까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겠지. 그러니까 희소성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까? 돈을 결정해요. 돈을. 왜? 재와 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2명이나 되고 만약에 2명이 아니라 가령 200명이다. 엄청난 거죠.
그럼 200명이 다 이 재화를 뭐랍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주겠지. 중요한 게 희소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까?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을. 그러니까 모자 분명히 이게 2명이 원하는데 달랑 자원 1개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경매시장 아시죠? 경매시장. 자, 이거 한 점 10,000원에 사실 분 둘 다 살려고 그래요. 2만 원 사실 분 막 올라갔습니다. 10만 원 사실 분 그랬더니 나머지 한 명 에이 그건 너무 비싸 안 사요. 그럼 한 명한테 뭐 하는 겁니까? 10만 원에 파는 거죠. 분명히 희소성이 무엇을 결정하는 힘이라고요? 가격을 결정해요. 쓸모가 결정합니까? 희소성이 결정합니까? 희소성이. 그렇다면 자유재와 경제재의 희소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재요. 어젠가요? 뭐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격투기 2종 격투기 있잖아요. 2종 격투기에 헤비급이 맨 위에요. 라이트 헤비급 그 아래에 있고요. 근데 이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요. 헤비급 챔피언을 KO 시켰어요. 어제요. 그래서 뭐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래요. 제일 체중이 높은 사람을 낮은 체중의 챔피언이 KO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류 70억 분의 1이다. 옛날에 효도를 한 사람이 뭐 60억 분의 1이었는데 70억 분의 1이에요. 그분이 묻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잡으면 그 7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기를 뭐합니까? 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돈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공기를 호흡하고 있나요? 70억을 다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의 뭐가 풍부하니까? 공기가 풍부하니까. 굳이 우리가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재는 왜 공짜입니까? 희소성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재는 희소성이 있다 없다? 없다. 희소성이 없으니까 널린 게 뭡니까? 공기예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다? 값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값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까? 희소성. 그런데 경제재는요. 만약에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중섭 화가님의 유작이 한 점인데 이게 도대체 안 돼가지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막 진짜 정말 거의 유사하게 복사를 1000점을 했다 칩시다. 1000점을. 근데 이중섭 화가님의 비록 진품 유작은 아니지만 복사품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진품과 유사해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만약 2000명이라면 아니 1001명이라고 하더라도 자 분명히 다 채워줍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잖아요. 얘 뭐가 있어요?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돈 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희소성이 있는 경우는 뭘 내야 됩니까? 가격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는 왜 대가를 지불하느냐라고 물으면 뭐가 있기 때문이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경제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화시켜서 뭐 만들어요? 법칙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법칙이에요. 쓸모가 가격을 결정한다. 희소성 유무가 가격을 결정한다. 희소성 유무가. 그래서 머릿속에 뭐를 명심하시면 일단 됩니까? 경제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힘은 쓸모 유무가 아니라 뭐 유무구나. 희소성 유무. 이거 답입니다. 그래서 자유재와 경제재는 늘 어떤 개념과 함께 간다고요? 희소성과 함께 가요. 이거 정리입니다. 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유재란 쓸모가 엄청나지만 뭐가 없기에? 희소성이 없기에. 자, 70억 인구가 공기를 원하지만 그 이상의 풍부한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희소성이 없어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공짜다. 그러한 재를 자유재라 한다. 자, 두 번째, 경제재란 쓸모 있는데 희소성이 뭐하기에? 있기에. 뭐를 지불해야만,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를 뭐라 부른다? 경제재라 한다. 그래서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자유재, 경제재는 누가 구분한다를 기억하라고요. 쓸모 유무, 희소성 유무.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개념은 왔어요. 근데 문제가 경제학은 딱 세 가지 설명 방식을 취합니다. 1번 지금처럼 서술식, 2번 뭐요? 그래프식. 여러분들 적어도 자유제 경제제 개념을 지금 공부했지만 그래프로는 누가 자유제 경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격파해야 됩니까? 자유제 경제제를 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공부하는 거. 사실 수식도 가능은 하지만 구분 수식까지는 많이 안 나와서 그건 안 할 겁니다. 오로지 어디까지는 하겠다고요? 그래프식까지는 할 거예요. 잠시 교재 다시 알짜로 오십시오.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거 하나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10쪽 맨 하단부입니다. 10쪽 맨 하단부. 자, 동그라미 1번 불러드릴게요. 써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자, 가격 결정은 여러분들 이 방식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not but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쓸모 유무요? 희소성 유무요. 희소성 유무 쓰십시오. 가격 결정은 쓸모 유무가 결정합니까? 희소성 유무가 결정합니까? 희소성 유무가 결정한다.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그래프식 공부를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